네, 안녕하세요. 장동입니다. 네, 저는 그 AI 비비 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기업에서 기업 관점으로 챗GPT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쓴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챗GPT가 이제 소개가 된지 거의 이제 1년이 돼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열광의 도가니였다가 이제는 차분하게 이제 써보기도 하고 이거의 문제점도 알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제품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이게 PC의 도래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과 같은 그런 이 IT 기업과 또 세상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더스트리가 되는 거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대단한 그런 그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또 이 찻잔 속의 태풍이면 또 이것 또한 또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어떤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 베팅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챗GPT가 우리 사회와 기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기업은 저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는 이렇게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AI의 돌풍 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고, 이 세계 기업들은 거의 뭐 사활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패가 되는 거고, 구글이 지금 열심히 또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가 이제 그 라마라는 오픈 소스 툴을 만들어서 오픈 소스 진영과 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은 이제 3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거대한 전쟁이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한 개나 두 개 정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라지 랭귀지 LLM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긴 하지만 모든 IT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IT 기술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남는 거는 두세 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오픈 소스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과 MS 오픈 AI 쪽은 이제 돈을 받고 또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IT의 그런 어떤 역사를 보면 오픈 소스와 클로즈 소스에 대한 논쟁은 뭐 거의 한 20년 된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나는 오픈 소스야, 나는 클로즈 소스야, 상용 소스야라고 이제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그 오픈 소스냐 클로즈 소스냐가 앞으로 이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를 예측하고 그거를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그 상용 소스냐 오픈 소스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오픈 소스에 이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둘러싼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픈 소스를 어떻게 특화해서 제품화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구글이 상당히 재미나는 그런 그 기업 형태로 보면 상당히 연구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 1년 동안 이 구글의 행태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까지 알던 구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던 구글은 항상 혁신과 새로운 거를 매번 개발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구글이었는데, 이 과거 1년 동안에 본 구글은 왠지 오픈 AI의 이 그늘과 공세에 못 이겨서 그냥 스스로의 그 이 자리만 이렇게 급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써 있는 이 그림 사진은 이제 그 구글의 리더들이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핑크빛으로 만든 것이 구글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가장 왼쪽에서 보면 이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를 만든 회사가 바로 구글인 거고, 그 구글 이 트랜스포머 이외에 대단히 많은 혁신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날에 들어서는 크게 이제 뭔가 세상을 놀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민이라고 하는 이제 대단한 물건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로는 이 신문지상의 말로는 통해서 GPT-5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언어 모델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 뚜껑은 아직 열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순다이 피차이나 세르게이 브린이나 제프틴이나 하사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자 총대를 메고 이 제미니를 개발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응이 재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00 빌리언 달러니까 100억 달러를 오픈 AI 투자를 해서 저 회사가 AI를 아예 모르고 아예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개발을 한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 방향, 과거에 1, 2년 동안에 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이 구글과는 대단히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공룡 기업이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직접 새로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잘하는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오픈 AI를 밀어주고,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사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자사의 그런 오피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포커싱을 했습니다. 즉 구글은 이제 직접 개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상승세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클라우드 자산을 통해서 LLM 이 오픈 AI의 그 챗GPT를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코파일럿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이 워드라든가 또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패키지를 어떻게 가격을 매길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내년에는 아마 이 가격이 이제 상당 부분 사람을 놀라게 만들 거고, 그런 피처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거거든요. 뭐 그만큼 놀라를 할 만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가만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위치를 보면 이 돈은 이제 니네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돈은 우리가 벌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빌 게이츠나 이제 순다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고 하는 이 걸출한 CEO들이 현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쯤 되면 애플을 뛰어넘을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애플을 시총에서 또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아다시피 챗GPT의 돌풍, 그 돌풍의 주인공이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는 연구소에서 출발을 한 거고, 지금도 연구소의 형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빨간 걸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저 말이 재미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AI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상당히 멋있는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 회사는 그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 회사의 그 목적, 이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오픈 AI 차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헌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오픈 AI 헌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 회사가 나가는 방향은 사람과 같이 AGI를 만들어서 범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오픈 AI가 평범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오픈 AI가 가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면 정말 치밀하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하고 또 현재에서 미친 듯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오픈 AI는 현재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 이제 직원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지만 거의 모든 직원들이 연구하는 전사 또는 전투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 이렇게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글은 AI 전문가가 7,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2000년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AI를 연구하는 모든 그 박사급 인재들을 싹쓸이 해갔죠. 구글은 그렇게 많은 AI 인재들을 가지고서도 500명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기업에게 벌벌 떠는 걸 보면 오픈 AI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픈 AI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샘 앨트만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술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2012년에 알렉스 넷을 개발한 현대적인 AI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 넷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리아 수츠케바인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현재 그 기술적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를 연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오픈 AI 기술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올해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와서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픈 AI가 어떤 방식으로 수를 뜰 건가 하는 것이 전 세계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추세하고도 굉장히 맞물립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가는 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연구 대상이어야 하고, 또 그들이 하는 행보나 아키텍처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GPT-4라고 하는 이 제품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그 제품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추론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요거는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모델로서 다음 단어를 확률적 게임으로 맞추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설명은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텍스트를 학습을 해서 다음 단어가 뭔지를 확률로 맞추는 것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이 특정한 단계를 집어넣어서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를 맞출 뿐만 아니라 이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유사해요. 왜 이 오픈 AI나 다른 현재 AI의 학자들이 사람과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냐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사람과 같이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그 AI한테 일을 시키기 편하겠죠. 사람하고 다르게 되면 우리가 일을 시키고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기업들이 사람과 같은 AI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의 일을 AI한테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추론 능력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기 이제 공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제 내가 이제 현재 5개의 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캔을 가지고 있는데 한 캔에 3개씩 들어가는 공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캔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못 쓰게 돼서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몇 개의 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지만 AI한테는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는 논리적을 추론을 하지 않으면 저걸 맞출 수가 없죠. 이걸 문제를 내봤더니 현재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GPT-4는 맞췄고,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는 틀렸어요. 그다음에 빙챗은 틀렸어요. 그다음에 하이퍼크로바,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는 맞췄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게 이제 이 제품,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뭘 바꾸냐면 이렇게 문제를 냈죠. 1시간에 5개의 옷을 햇빛 아래에서 만질 수 있다면 10개의 옷을 말리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이 4개의 모든 그 챗봇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2시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단서를 다는데 옷을 말릴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햇빛으로 옷을 말리는 데는 옷의 개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은 저 단서 조항을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뭐 1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GPT-4만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GPT-4가 다른 이 챗봇과는 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가 써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더 뒤져보면 우리가 인풋,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게 되는 이런 간단한 질의응답 방식에서부터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에 이른다든가, 세 번째 거는 이 여러 개의 옵션을 생각한 다음에 그 각각의 옵션을 계속 생각해서 결론을 합쳐서 결론을 낸다든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트리 오브 소트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각각의 옵션을 또 트리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구글, 아마존은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내년부터 아마 저런 것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이게 추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추론 능력을 가진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뭘 부탁을 하냐면, 하나의 예로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하나 써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주문하느냐? 이 GPT-4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라는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게 오토 GPT라고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오토 GPT라고 써 있죠. 자, 오토 GPT를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 PC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모습은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좀 요새 같은 개명 현지에 이 그래픽이 화려한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이게 좀 후지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위에다가 영어로 썼습니다. Create brief report about Samsung Electronics for investment decision이라는 하는 삼성전자의 그 투자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가 한 게 이제 여기 빨간 게 얘가 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매출 이익률 현금흐름 통해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라든가 경쟁력을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구조라든가 경영진 이런 걸 분석하겠다. 그리고 수학 분석을 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써주겠다라고 제법 이 애널리스트 초급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쯤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돼서 구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 현재 허깅 GPT라고 하는 AI 벤처 기업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팀이 자비스라고 하는 이름 하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하는 프로젝트냐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요. 질문이 뭐냐면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 그 기린하고 동물이 있죠. 얼룩말도 있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AI한테 그림을 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그림이 뭐 하는 그림인지 네가 설명을 좀 해보고 이 그림 안에 물체가 몇 개나 있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이제 알아채고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해라. 또 하나는 그림에 있는 물체들의 개수를 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개의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됩니다. AI 알고리즘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AI 모델이 들어있는 그런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이 허깅 페이스를 뒤져가지고 AI 그 가운데 있는 챗 GPT-4가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GPT-4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진에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나 물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얘는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물건을 세는 AI와 그 다음에 이게 뭔지를 설명해주는 AI를 검색해서 그거를 실행을 시켜요. 지가 실행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밑에다가 이렇게 답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구조를 보면 우리 인간은 말 한마디만 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을 네가 하고 몇 개가 물체가 있는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AI가 지들이 알아서 검색을 하고 검색한 결과를 조합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AI가 AI를 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AI가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이 커맨더, 어떤 그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가 돼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또 AI가 돼가지고 결과물을 인간한테 주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오토젠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오토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사람의 말을 그냥 알아듣는 이 프록시 에이전트가 여기 왼쪽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의 이제 주문을 받아서 뭔가 명령을 실행해주는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 건 뭐냐면 메타와 테슬라의 주가 변화를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려주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가 그거를 그들끼리 서로 알아서 대화를 해가지고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스스로 고치고 그래서 인간한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파이낸셜 쪽에서만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공장 같은 그런 환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인간이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이 지루한 일들을 AI한테 다 센서와 AI한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로봇한테 이식을 해서 로봇이 인간이 말을 이해를 하고 로봇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을 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쯤 되면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인간이 의도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여행 계획을 다 짜주고 내가 크레딧 카드를 제시해주면 거기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행사와 비행기표, 렌트카, 호텔 이런 걸 다 부킹을 해주는 개인적인 비서 역할까지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챗GPT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식을 우리가 얻는 방식은 책이죠. 책을 읽음으로써. 근데 책이라는 이 매개체는 굉장히 책을 누군가는 써야 되고 또 책을 또 누군가는 발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사야 되고 그걸 또 산 후에 이제 우리가 또 읽는 그런 역할을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단계가 굉장히 많이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변한 게 모든 지식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거를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바뀌어졌죠. 그런데 챗GPT가 나와서 얘한테만 물어보면 지가 다 알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원하는 정답만 다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식을 얻는 방법은 앞으로 교육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겁니다. 지금도 주고는 있지만 그건 약과인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교과서가 필요 없게 되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굳이 학교까지 나와는 이 건물도 필요 없어집니다. 학교라는 교육 제도가 어쩌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의 단서가 붙는 거는 뭐냐면 챗GPT가 또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할루시네이션 그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이제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곧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 구글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시 검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챗GPT가 대변하는 결과물만 그 정확성만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간단한 도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그 기술은 세계를 바꾼다, 인더스트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나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자, 챗GPT를 매일매일 쓰는 사람, 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직업에서 열심히 쓰는 사람들과 나와서 한두 번 쓰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챗GPT라고 하는 거는 이걸 써서 명확한 결과가 있으면은 이제 쓰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업무를 볼 때 또는 뭐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이 챗GPT라는 거를 이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느냐 아직은 못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슈는 뭐냐면 챗GPT는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강제할 수가 있으면 내가 챗GPT에 명령을 내려서 걔가 나한테 물건을 사줄 수가 있다고 하면 또는 뭐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쓰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뭐냐? 사람이 직접 노력을 해서 쓰는 거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도 쓸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를 가리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챗GPT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코딩하는 데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자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한다든가 이랬을 때 챗GPT한테 시키면 기본적인 리서치를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I 트렌드입니다. 이 AI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사실은 2023년이 2022년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AI는 지금까지는 대학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뭐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뭔가 논문을 내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상업적인 AI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됐었죠.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우리가 AI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에 구현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챗GPT 나오면서부터 인간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이 챗GPT라는 걸 만드는 그런 이 크기가 작년까지는 뭐 굉장히 작은 뭐 수십억 정도의 파라미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되면서 뭐가 많이 늘어났냐면 GPU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리고 그다음에 GPU가 최소한 10,0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GPU가 한 개 한 2천만 원 하는데요. 2천만 원짜리가 10,000개가 필요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 앞으로 그 새로운 AI를 개발하는 그런 그 비용들이 엄청난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일반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게 손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범위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소스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와 이제 이 폐쇄 소스 간에 이제 경쟁이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석사를 AI 석사를 하던가 AI 박사를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잘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만들어 놓은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그런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세상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용자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메디칼이나 또는 금융이나 또는 뭐 각각의 그 여러 산업체별로 특화된 이제 GPT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되는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우리 회사만의 답변을 해주는 직원들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업용 GPT 시장으로 이제 변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좀 이게 교육에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주니어 또는 인턴 이런 사원들이 옛날보다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니어 사원 정도의 어떤 지식과 일을 할 수 있는 캐파는 GPT-4한테 시키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 정도의 수준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뭐 거의 박사급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안 만들면 회사에서 굳이 그런 친구들을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챗GPT가 이제 기업에 준 영향을 평가를 해보면 이제 거대한 영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우리 교육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우리 회사가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GPT-4를 쓰면서 이슈들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거를 이제 고객 서비스, 우리가 이제 말로써 고객의 우리가 제품이나 이게 상품의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는 부서가 이게 고객 서비스 센터죠. 서비스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AI로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되질 않죠. 왜 안 되냐면 이제 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건데 이 챗GPT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동적으로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업무를 얘한테 맡기고 싶지만 얘가 그런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당히 줄긴 했지만 내용이 아직도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챗GPT에 대한 내용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앞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도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오픈 AI는 이거를 돈 받고 쓰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안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픈 AI가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필사적으로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기술 중에 RAG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음 내년에 나오는 GPT-5는 이 할루시네이션 아무 말 대잔치 이게 상당 부분 줄어든다. 거의 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GPT-4가 GPT-5로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얘기해주는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 물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는 이제 모델 경량화해서 이제 자동차에도 챗GPT를 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챗GPT를 우리가 쓰게 되면, 기업에서 쓰게 되면 우리 기업의 보안이 오픈 AI로 넘어갈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픈 AI에서 하는 게 이제 API를 사용을 해서 니네가 이게 내부적으로 챗GP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 API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는 학습에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보안에 대한 이런 입장이, 기업이 이제 좀 더 API 프로그램을 통해서 챗GPT를 쓰게끔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챗GPT를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기업 자체 내의 그 챗GPT, 라지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이제 이거를 활용할 것, 이 세 가지로 저걸 확산해서 쓸 것이고요.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GPT를 쓰는 방법입니다. 저걸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활용하고 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챗GPT를 쓰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거를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고 우리 업무에 이걸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회사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이건 이제 멀티모달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AI가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또는 소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멀티모달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이 아파트의 평면도죠. 평면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평면도를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줘요. 뭐 아파트의 모습이고 이렇게 방이 몇 개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베스룸, 화장실, 두 번째 그 방에 그 화장실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저기 밑에 남쪽에 WC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놀랍죠?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학습을 더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또는 공장을 짓는데 모든 것이 다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설계도를 주고 이게 설계도대로 우리가 집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짜야 되고 얼마나 사람이 들고 이거를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 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키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네가 한번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데, 왼쪽에는 이제 밤에 이제 구멍이 나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이제 옷감에 뭐가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나사가 이제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자동차 범퍼가 이제 차 사고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사람 수준으로 이렇게 AI가 판단하고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얘한테 이제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사람처럼 얘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시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에서는 5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5가지 형태로 이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GPT-4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 AI를 통해서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 지금 받아가지고 이 벡터 DB의 기업 데이터를 거기다가 벡터화 시켜서 올립니다. 그러면 기업 DB를 이제 여기서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GPT-4한테 던지면
GPT-4가 나이스하게 사람이 얘기하는 답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저기 LLM 시스템에다가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LLM 시스템은 이제 고객한테 질의를 한 그런 직원들한테 응답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때 그 오픈 AI한테 내가 얼마큼 이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면 되니까 초기 투자로 몇 억씩 들어가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AI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내년에 많이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저 벡터 DB에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빠져나가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 GPT-4 오픈 AI로 또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이제 오픈 AI가 니네가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안 쓸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오픈 AI 대신에 이렇게 이제 LLM, 여기 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던지면 거기도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은 기업 내에 이제 안전하게 방화벽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기 LLM을 이게 돌리려고 하면 또 GPU가 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서버를 또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를 돌리는데 이 벡터 DB 자체도 이제 구매를 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올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GPT-4하고 여기 쓰는 오픈 소스의 LLM하고 이 어떤 기능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B라는 부분은 안전하긴 한데 A라는 그 형태에 비해서는 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C라고 하는 형태는 뭐냐면 아예 우리 기업 데이터를 이 오픈 소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라지 랭귀지 모델에 트레이닝이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저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업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몇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환경을 돌릴 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실제로 돌려야 되는 그런 GPU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D라고 하는 이 형태는 뭐냐면 우리 데이터를 이 오픈 AI한테 이게 보내주면 오픈 AI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서 주면 오픈 AI가 이걸 갖다가 자기네 GPU로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가 거기 그 회사에 이제 그 쿼리만 날리면 답변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그 구현하기는 편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오픈 AI한테 던져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오픈 AI는 이걸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런 아키텍처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화벽이 있지만 우리는 쿼리를 던지거나 받을 때 이 방화벽을 통해서 던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는 이 오픈 AI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좋은 점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쓸 때마다 돈을 내면 되니까 이거 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이거는 니네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 니네 회사 버전을 아예 만들어 줄게. GPT-4를 가지고 니네 회사 버전을 아예 너네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한테 이제 영업 사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우리 데이터를 이제 오픈 AI한테 주게 되면 오픈 AI가 다 알아서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즈음에 오픈 AI가 올해 이제 이게 적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요 제품 때문에 요새 오픈 AI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거는 특히 이제 보안에 아주 특화가 되게 내가 질문을 던질 때부터 암호화를 하고 답변을 올 때까지 전부 다 암호화해서 중간에 누가 이거를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내년 들어서는 이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각 회사에서 구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거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쓰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API나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래밍 기능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PDA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나 마라톤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화가 필요해라고 하면 운동화에 대한 옵션을 쫙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내 카드를 주면 난 요거를 사고 싶어라고 하면 걔가 알아서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집 주소까지 얘기를 해서 딱 우리 집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그런 스타일의 비즈니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 예를 들어서 요새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 내렸으니까 주식을 어떤 걸 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그런 주식들을, 원하는 주식들을 여러 가지 리스트를 해서 이런 걸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고, 부동산을 사고 싶다 또는 중고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뭐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류의 이 비즈니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플랫폼, 지금까지 이커머스다라고 하면은 쿠팡이나 아마존가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여 앞에 있는 플랫폼 오브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밑 상단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로봇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것이 로봇의 두뇌로 들어가서 로봇이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시키는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각 회사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한 AI 모델을 부리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고 공장이나 기업이나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 AI라는 것을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이거 AI만 하는 사람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AI를 모든 부서가 다 활용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고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동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챗GPT의 영향력과 활용 방안, 그리고 LMM이 만드는 미래 플랫폼 비즈니스, 미래 기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서 AI 적용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50분까지 발표인데 2분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장내에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마이크를 요청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줄. 그 발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혹시 지금 이제 비즈니스 영역, 기업 부분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활용 현황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공공 부문에서 해외 사례도 좋고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공 분야는 상당 부분 많은 지금 이제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각 기업도 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공 분야는 이야기는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거를 구현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자정부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 품질과 그런 광범위한 서비스로 우리가 그 덕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같은 전자정부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각에 있는 모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이런 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거를 갖다가 기업의 일반 기업에 또 전파를 해서 일반 기업들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기반을 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이신 윤혜성 교수님께 잠깐 양해 구하고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뭐 지금 이제 바로 생각나는 질문이 없으시면 교수님 발표 그 장표 마지막 장에 보시면 교수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즉각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장동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